한국 사람들은 무식하다니까요. 여기 한국은 사람들이 차갑기만 할 뿐 아니라 한국어는 어렵기만 하고 효율이 매우 떨어지는 언어라고 하는 미국인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주변 친구들은 모두 한국의 노래와 드라마에 빠져 있었는데요. 친구들이 한국 얘기를 꺼낼 때마다 그녀는 한국 사람들은 잘 못 배웠어. 전 세계 공용어는 영어잖아? 라며 무시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회사의 승진을 위한 발표를 준비하는 중 한국에 대한 충격적인 통계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요. 과연 그녀는 한국의 어떤 자료를 보았길래 충격에 빠졌던 걸까요? 저는 미국에서 온 소피아 밀러예요. 저는 모든 것을 바꿔놓은 질문을 처음 들은 날을 아직도 기억해요. 저는 큰 기술 회사에서 문화기획 전문가로 일하고 있는데 매일 전 세계에서 아이디어와 문화가 어떻게 퍼져나가는지 연구했어요. 어느 아침 뉴스를 읽고 있는데 아주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갑자기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은 젊은 사람들이 한국의 언어에 관심을 가지게 된 걸까요?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동시에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과 협력하고 싶어 한다는 소식도 들었어요. 이 모든 것이 저를 매우 호기심에 빠지게 했고, 저는 더 많은 것을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약간 회의적이었어요. 저는 예전부터 한국을 한때 가난하고 폐허투성이었던 나라로만 생각해왔거든요. 제 머릿속에서는 이탈리아처럼 오랜 역사와 예술, 문화로 유명한 나라들이 세계를 이끌어왔다고 믿었어요. 한국은 너무 많은 고난을 겪어서 이제는 리더가 될 수 없다고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그 아침 헤드라인을 보면서 이야기를 듣다 보니 제가 뭔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저는 짐을 싸서 한국으로 여행을 가기로 결정했어요. 직접 눈으로 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보고 싶었어요.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열광하는지, 왜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지, 그리고 왜 큰 기업들이 한국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싶어 하는지를 이해하고 싶었어요. 기대와 긴장감이 뒤섞인 마음으로 저는 제가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세계에 발을 들여놓았지만 새로운 것을 배울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그곳의 활기찬 에너지에 단숨에 매료되었어요. 어두운 하늘을 배경으로 도시의 불빛들이 눈부시게 빛나고 거리는 생기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제가 상상했던 낡은 폐허와 부서진 건물들 대신에 현대적인 건물들, 깨끗한 거리, 그리고 웃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로 가득한 공원들이 있었어요. 마치 온 나라가 깨어나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려고 준비한 듯한 느낌이었어요. 분주한 거리를 거닐다 보니 저는 모든 것을 흡수하려고 노력했어요. 어디를 가도 생명과 희망의 기운이 느껴졌어요.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며 함께 걷는 학생 무리들을 보았고 작은 카페와 공원에서 가족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모습도 봤어요. 한국 사람들은 매우 자부심 있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고 그 모습이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어요. 저는 이전의 판단이 어쩌면 잘못되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저는 옛것과 새것이 어우러진 작은 동네를 방문했어요. 좁은 골목길을 걷다가 작은 서점을 보았던 기억이 나요. 오래되고 빛바랜 간판이 있었지만 창문 너머로 보이는 책들이 정겨워 보였어요. 내부는 차분하면서도 에너지로 가득 찬 분위기였어요. 그곳에는 학생들, 선생님들, 심지어 연세 드신 분들도 모여 있었어요. 모두가 책을 읽고 아이디어를 나누며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변하는 것을 느꼈어요. 작은 서점과 같은 소박한 곳에서도 배움에 대한 깊은 사랑과 성장하고자 하는 강한 열망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는 그곳에 있는 몇몇 분들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분들은 어려운 시기에도 열심히 공부하며 살아온 자신의 삶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교육이 단순히 더 나은 직업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더 나은 삶을 구축하기 위한 길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셨어요. 그들의 말은 단순했지만 많은 희망과 자부심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그들의 용기와 결단력에 귀 기울이며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날 저는 한국의 진정한 정신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은 단순히 힘든 과거를 가진 나라가 아니라 회복력 있고 열정적인 사람들의 나라였어요. 그분들은 고난을 강점으로 바꾸었고 항상 더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어요. 저는 한국어 학습에 대한 열광이 단순히 언어 자체에 관한 것이 아니라 교육과 창의성, 그리고 희망을 중시하는 문화에 관한 것임을 깨달았어요.
그 순간 분주한 거리를 걸으며 저는 제 자신에게 한국의 모든 비밀을 밝혀내겠다고 다짐했어요. 한국의 역사와 사람들, 그리고 오늘날 감동을 주는 장소가 될 수 있었던 놀라운 여정을 이해하고 싶었어요. 그렇게 저의 모험은 호기심과 경이로움, 그리고 배움에 대한 깊은 열망으로 시작되었어요. 저는 질문과 경이로움으로 가득 찬 첫날 이후 한국을 더 깊이 탐험할 때가 됐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짐을 싸고 카메라를 챙겨서 한국의 일상생활이 어떤지 직접 보러 나섰어요. 공항 밖으로 나오면서 따스한 공기가 제 얼굴을 스치는 걸 느꼈어요. 생기가 넘치는 곳에 처음 와본 터라 설렘과 긴장이 뒤섞인 기분이었어요. 큰 도시의 분주한 거리를 걸으면서 저는 여기저기서 선명한 색채를 감상할 수 있었어요. 높은 현대식 건물들과 해가 저물 때 도로를 밝히는 화려한 네온 사인들이 어우러져서 마치 고대 전통과 현대 기술이 조화를 이루는 살아있는 그림 같았어요. 그 순간 저는 마치 한 편의 영화 속에 들어온 것처럼 모퉁이마다 이야기가 숨쉬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도시 외곽의 작은 마을로 가기 위해 버스를 타기로 했어요. 버스 여행은 편안했고 창밖으로 펼쳐진 들판, 산, 그리고 작은 마을들이 마치 그림책의 한 페이지처럼 바뀌어 보였어요. 그 풍경 속에서 저는 숨겨진 보물로 이끄는 모험을 하고 있는 기분이 들었어요. 버스 안에서 만난 친절한 현지인들은 저에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여 주셨어요. 그들의 따뜻한 눈빛 덕분에 저도 제 초기 의심들이 어쩌면 잘못된 판단이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마을에 도착해서는 옛 건물과 새 건물이 나란히 있는 동네를 방문했어요. 자갈길이 있는 좁은 골목을 걸으며 목재 문가기와 지붕을 가진 전통 가옥들을 보았어요. 그 가옥들은 예전에 할머니께서 들려주신 옛 시절의 아름다움을 떠올리게 했어요. 현대 생활이 자리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곳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역사와 전통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었어요. 어느 오후 저는 조용한 골목 한켠에 자리 잡은 작고 매력적인 서점을 발견했어요. 서점은 크지는 않았지만 따뜻하고 아늑한 느낌이 가득했어요. 곳곳에 다양한 책들의 이야기는 물론 새로운 아이디어와 그 중간의 모든 것들이 꽉 채워져 있었어요. 서점에 들어서자 종이와 잉크의 부드러운 향기가 저를 반겨주었어요. 내부에서는 젊은 학생들이 바닥에 앉아 책을 나누며 조용히 웃고 있었어요. 그들의 눈동자에서는 호기심이 반짝이고 있었고 저 역시 이야기에 대한 깊은 애정과 배움에 대한 열정을 공유하는 기분이 들었어요. 호기심이 발동한 저는 카운터 뒤에 계신 한 여성분께 다가갔어요. 그분은 환한 미소로 저를 맞아주시며 이 서점이 현지인들에게 사랑받는 장소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희는 책이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믿어요 라고 다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분은 한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힘든 시기를 겪었음에도 결코 배움을 멈추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또한 이 마을의 역사와 사람들이 긴 하루를 마치고 모여 이야기를 나누며 꿈과 지식을 공유했던 모습도 들려주셨어요. 저는 한국 구석구석의 깃든 배움에 대한 강한 사랑에 감탄했어요. 조금 후 마을 시장을 거닐다 보니 신선한 과일과 채소, 그리고 수공 예품으로 가득한 노점들이 보였어요. 상인분들께서 고객들에게 밝게 목소리를 내며 인사하셨고 웃음소리와 다정한 대화가 공기를 채웠어요. 저는 한 노점 앞에 멈춰 서서 달콤하면서도 매콤한 전통 간식을 맛보았어요. 그 맛은 예상 밖이었지만 기분 좋게 만들어주었고 저를 환하게 웃게 해주었어요. 버스 기사님부터 거리의 상인분들까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따뜻함이 느껴져 마치 제가 그곳에 속해 있는 듯한 기분을 받았어요. 저는 그 마을을 며칠 동안 탐험하면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작은 카페에서 10대 친구들과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자주 찾는 장소들을 소개해 주시며 미래에 대한 꿈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들의 이야기는 희망과 결연함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교육이 그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매일 열심히 공부하여 자신과 가족을 위한 더 나은 삶을 꿈꾸고 있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이 멋진 곳의 미래에 대해 큰 영감을 받고 설레는 마음이 들었어요. 한국에서의 여행의 매 순간은 새로운 아름다움을 보여주었어요. 저는 한국이 단순히 고난의 역사를 가진 나라가 아니라 회복력 있고 풍부한 전통과 희망찬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사는 곳임을 배웠어요. 도시에서 마을로 이동하면서 저는 한국의 진정한 중심이 바로 사람들임을 깨달았어요. 그분들의 친절함, 배움에 대한 열의,
그리고 역사와 발전에 대한 깊은 존중이 이곳의 매력을 이루고 있었어요. 이 여행은 제 시각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고 한국에서의 저의 모험이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알게 해주었어요. 저는 한국을 여행하면서 예상치 못한 수많은 숨은 보물들을 하나둘 발견하게 되었어요. 매일매일이 새로운 모험처럼 느껴졌고 한국의 풍부한 역사와 문화를 더 많이 알고 싶어졌어요. 그중 가장 놀라웠던 발견 중 하나는 한글이었어요. 한글에 대해 전에 들어본 적은 있었지만 직접 보고 나니 모든 것이 훨씬 더 명확해졌어요. 한글이 어떻게 창제되었는지 배울 수 있는 작은 박물관을 방문했는데 그 이야기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박물관에서는 세종대왕께서 1443년에 한글을 창제하신 과정을 설명하는 큰 현수막과 다채로운 전시물들을 보았어요. 박물관은 간단한 단어와 그림을 사용하여 이 독특한 문자 체계가 모두에게 읽고 쓰는 즐거움을 선사해 주었음을 보여주었어요. 한글은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도록 디자인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평범한 사람들도 읽고 쓸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셨다는 점이 인상 깊었어요. 그 자리에서 저는 과거와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열심히 노력했던 분들께 깊은 연결감을 느꼈어요. 박물관을 나선 후 저는 근처 공원을 산책하기로 했어요. 산책로를 따라 걷다 보니 작은 칠판에 한글을 연습하며 노는 아이들을 많이 보게 되었어요.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에너지가 공기를 가득 채우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한국에서 배움이 일상의 즐거운 일부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저는 벤치에 앉아 친절한 선생님께서 작은 학생 무리에게 한글 자모를 하나하나 정성껏 가르치는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학생들의 얼굴에는 집중과 기쁨이 가득해서 저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어요. 그날 늦은 시간쯤 저는 한국의 옛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한 노신사분을 만나게 되었어요. 공원 벤치에 함께 앉아 계시면서 한국이 다른 많은 나라보다 훨씬 앞서 금속 활자 인쇄술을 발명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그는 1377년에 인쇄된 직지라는 유명한 책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옛 인쇄기계와 분주히 일하는 인쇄공, 그리고 지식을 나누고자 했던 사람들의 설렘이 머릿속에 생생하게 그려지는 듯 했어요. 그분의 말씀이 너무나도 생생해서 마치 수십 년 전의 도구와 생생한 목소리들이 있는 방에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조용한 오후에는 전통 찻집에서 달콤하고 잔잔한 차를 맛보고 부드러운 전통 음악을 들을 기회를 가졌어요. 찻집은 나무 탁자와 낮은 의자로 꾸며져 있었고 신선한 차의 향이 은은하게 퍼져 있었어요. 그곳에서 한 친절한 웨이트리스께서 한국 사람들은 좋은 차 한 잔을 만드는 것만큼이나 지식과 배움을 나누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저는 차의 따스한 맛과 마음속 깊은 온기를 느끼며 그 말씀에 귀 기울였어요. 제가 발 디딘 곳마다 같은 패턴이 보였어요. 한국은 어려움을 배움과 문화유산에 대한 애정으로 극복해 왔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옛거리에 있는 작은 가게에서 손으로 그린 간판과 오래된 사진들을 보며 수많은 도전을 극복한 한 나라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지역 상인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그분들의 가문이 대대로 배움을 소중히 해왔다는 자랑스러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들의 말은 단순했지만 열정과 자부심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이러한 숨은 보물들을 발견하면서 저는 한국이 단지 현대기술과 반짝이는 도시불빛만으로 이루어진 나라가 아니라 깊은 역사와 창의력, 그리고 배움에 대한 사랑을 간직한 나라임을 알게 되었어요. 한국의 구석구석에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교훈과 이야기가 숨겨져 있었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소중한 보물처럼 느껴졌어요. 그날 가게를 나설 때 저는 그 어느 때보다 한국과 깊은 연결을 느꼈어요. 제 모험은 새로운 장소를 보는 것뿐만 아니라 과거와 미래를 아우르며 한 나라의 심장과 영혼을 이해하는 여정이라는 것을 확신했어요. 어느 화창한 아침, 저는 한국의 언어에 대해 더 배우고 싶어서 기분 좋게 일어났어요. 여행하면서 이미 너무나 멋진 것들을 많이 보았지만 오늘은 한글이라는 특별한 문자 체계를 탐구해보고 싶었어요.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창제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 발명이 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꾸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웃음을 머금고 저는 한글이 살아 움직이는 모습을 직접 보고자 나섰어요. 저는 먼저 아이들이 모여있는 작은 커뮤니티 센터를 방문했어요. 밝고 경쾌한 분위기의 큰 창문으로 햇빛이 쏟아지는 방 안에 아이들이 앉아 있었어요. 벽에는 굵고 선명한 색으로 그려진 한글 자모 포스터들이 걸려 있었어요.
저는 방 뒤쪽에 있는 낮은 의자에 앉아 선생님께서 수업을 시작하시는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었어요. 그 선생님은 친절하고 인내심 많은 분이셨어요. 한글은 단순한 기호들의 집합이 아니라 지식으로 가는 열쇠라는 것을 설명해 주셨어요. 한글은 돈이나 교육이 부족한 사람들도 읽고 쓸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라고 다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분의 말은 단순하지만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아이들이 각 글자의 소리를 반복하며 부드러운 노래처럼 오르내리는 목소리를 내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들 속에서 희망과 결연함을 느낄 수 있었어요. 수업이 끝난 후 저는 아이들 무리와 함께 밖으로 나가 신선한 공기 속에서 글씨를 연습해 보았어요. 아이들은 작은 손에 분필을 들고 긴 매끄러운 돌 위에 한글 자모를 그리며 웃고 이야기했어요. 저도 조심스럽게 몇 개의 글자를 따라 그려보았어요. 돌은 제 손가락 아래 시원하고 거칠게 느껴졌고 단순한 도구인 분필이 이렇게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에 감탄했어요. 아이들은 저에게 분필을 올바르게 잡는 방법과 정확한 획 순서를 친절하게 알려주었고 그들의 에너지와 흥분이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어 큰 영감을 주었어요. 그 후 저는 예술과 창의력으로 유명한 근처 공원을 방문하기로 했어요. 공원에서는 큰 그늘나무 아래에 긴 벤치가 놓여 있었고 그곳에서 한 지역 예술가께서 전시를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 예술가께서는 한글 자모를 거대한 벽화로 그리셨는데 각각의 글자가 독특한 소리와 이야기를 담고 있었어요. 벽화는 너무나 다채롭고 밝아서 마치 인생 자체를 축하하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저는 오랫동안 그 앞에 서서 하나하나의 디테일을 살펴보았어요. 글자들이 마치 벽 위에서 춤추듯 패턴을 이루며 배열되어 있었고 그 모습을 보면서 한글이 스스로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만 같았어요. 희망, 자유 그리고 창의력의 이야기요. 벽화를 감상하면서 저는 그 예술가와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그분은 한글이 모두가 읽고 쓸 수 있는 아름다움을 나누기 위해 쉽게 배울 수 있도록 디자인되었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사람들이 한글을 보면 큰 무언가의 일원이 될 수 있다는 느낌을 받아요. 한글은 단순히 종이에 쓰여진 글자들이 아니라 미래로 가는 다리예요.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분의 말씀이 제 마음 깊은 곳에 와 닿았어요. 저는 한글의 진정한 힘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한글은 단순히 단어를 이루는 것 이상의 의미문을 열어주고 기회를 만들어주는 힘이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날 늦은 시간에는 작은 카페를 방문했어요. 그곳에서는 10대 친구들이 모여 좋아하는 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모두가 한글로 책을 읽고 있었고 그들의 대화는 자신들이 나누는 이야기들에 대한 설렘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저는 그들이 꿈꾸는 미래와 한글을 배움으로써 자신들만의 이야기를 쓸 용기를 얻었다는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었어요. 한 명은 한글은 우리에게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목소리를 줘요. 라고 말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언어가 사람들 사이에 만들어내는 깊은 연결고리를 느끼며 미소를 지었어요. 하루가 끝나갈 무렵 저는 한글과 그것이 상징하는 바에 대해 깊은 존경심을 느꼈어요. 이 단순한 알파벳이 바로 한국이 배움과 창의력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게 된 핵심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한 글자, 한 소리마다 지식이 자유롭게 공유될 수 있고 모든 사람이 자신의 삶을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었어요. 부드럽게 빛나는 저녁 하늘 아래 집으로 걸어가면서 저는 정말 특별한 것을 보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한글은 단순한 글쓰기 수단이 아니라 희망, 단합, 그리고 배움에서 오는 무한한 가능성의 상징이었어요. 한국 곳곳을 다니면서 제 마음을 따뜻하게 해준 한 가지가 있었어요. 바로 배움에 대한 깊은 사랑이었어요. 어느 아침 저는 작은 마을에 분주한 학교를 방문했어요. 학교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에너지가 느껴졌어요. 복도에는 수다와 웃음소리가 가득했고 감동적인 메시지가 담긴 포스터들이 벽에 걸려 있었어요. 어린 아이부터 10대 학생까지 모두가 새로운 것을 배우며 집중하고 있었어요. 저는 한 과학 실험을 설명하고 계신 선생님이 계신 큰 교실로 들어갔어요. 선생님의 목소리는 명확하고 다정했어요. 한 걸음 한 걸음씩 차근차근 설명해 주시면서 모든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학생들은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질문도 하고 서로 아이디어를 나누고 있었어요. 저도 새로운 것을 배울 때 느끼는 설렘을 함께 느끼며 주의 깊게 들었어요. 교육이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는 힘이 있다는 사실이 참 놀라웠어요.
수업이 끝난 후 쉬는 시간에 학생 몇 명과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눌 기회도 가졌어요. 그들은 미래의 엔지니어나 예술가, 선생님이 되고 싶다는 꿈을 저에게 들려주셨어요. 한 학생 민준이는 교육은 우리에게 밝은 미래로 가는 열쇠예요. 언젠가 세상을 바꾸기 위해 매일 열심히 노력해요. 라고 말했어요. 그의 말은 단순하지만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고 눈동자에서는 결연한 의지와 미래에 대한 약속이 보였어요. 남은 하루 동안 저는 마을 곳곳을 돌아다녔어요. 어느 동네를 가더라도 교육은 단지 학교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부모님과 커뮤니티 센터에서도 교육은 큰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한 작은 커뮤니티 센터에서는 다양한 연령대의 어른들이 모여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있었어요. 어떤 분들은 컴퓨터 기술을, 또 다른 분들은 건강이나 과학에 대해 공부하고 계셨어요. 저는 그들과 원을 이루어 앉아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분들께서는 배움은 평생의 여정이며 나이에 상관없이 항상 새로 배울 것이 있다고 믿으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날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 중 하나는 조용한 도서관에서였어요. 도서관은 크지는 않았지만 가지런히 정돈된 책들로 가득했어요. 창문으로 들어오는 부드러운 빛 덕분에 도서관은 평온하고 고요한 분위기를 자아냈어요. 저는 긴 테이블에 모여 함께 공부하는 10대 친구들을 보았어요. 그들은 한 권의 책에 대해 토론하며 번갈아가며 소리내어 읽고 있었어요. 따뜻하고 다정한 목소리들이 어우러져 역사와 문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도서관은 마치 지식이 소중하게 다뤄지고 공유되는 안전한 공간처럼 느껴졌어요. 그 후 저는 가족들이 모여 전통 한식을 즐기는 작은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어요. 식사 중에 나이 지긋하신 가족 구성원들이 자신의 학교 시절과 교육이 어떻게 그들의 삶을 바꾸어 놓았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한 할머니께서는 힘들 때에도 우리는 배움이 어둠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는 빛임을 알았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에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었고 한국에서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셨어요. 하루 종일 저는 교육의 정신이 단순히 교실이나 책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느꼈어요. 배움이란 여러 문을 열어줄 수 있는 힘이라는 깊은 믿음을 공유하는 것이었어요. 한국에서는 어린 학생이든 바쁜 부모님이든 지혜로운 어르신이든 모두 자신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계셨어요. 이 교육에 대한 열정은 지역사회를 강하게 만들고 희망을 불러일으켰어요. 해가 지기 시작할 때쯤 저는 천천히 마을을 걸으며 하루를 되돌아봤어요. 하늘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에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움과 성장에 헌신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저 역시 제 삶에서 더 열심히 노력해야겠다는 영감을 받았어요. 교육은 단순히 지식을 얻는 수단이 아니라 꿈을 세우고 모두를 위한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길임을 깨달았어요. 그날 저는 한국의 교육 정신이 밝은 불꽃처럼 모든 일을 따뜻하게 감싸준다는 사실을 배웠어요. 열심히 노력하고 배움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다면 가장 어려운 도전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저는 그날 저녁 교육에 대한 열정이 한국의 가장 큰 보물 중 하나임을 느끼며 희망과 영감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마을을 떠났어요. 오늘 저는 푸른 나무와 부드러운 햇살이 어우러진 조용한 공원에 앉아 한국에서 경험하고 배운 모든 것을 되돌아보았어요. 이 놀라운 나라의 미래가 행복하고 희망차 보였어요. 이곳의 매일은 에너지와 웃음, 그리고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한국이 창의력, 교육, 혁신의 나라로 탈바꿈한 모습을 저는 도시의 분주한 거리와 현대적인 건물들 뿐만 아니라 만난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도 느낄 수 있었어요. 벚꽃나무가 늘어선 길을 걸으며 저는 밤늦도록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 학생들의 이야기를 떠올렸어요. 그들의 눈에서는 설렘과 결연한 의지가 반짝였고 의사, 엔지니어, 선생님, 예술가가 되기 위한 꿈을 이야기하며 목소리에는 희망이 가득했어요. 그들의 꿈은 맑은 하늘만큼이나 넓었고 그 에너지는 한국이 자랑스런 아이디어와 정신으로 세계를 이끌 준비가 되어 있음을 느끼게 해주었어요. 저는 여러 연령대의 사람들이 모여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커뮤니티 센터도 방문했어요. 컴퓨터와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는 어른들과 함께 원을 이루어 앉아 선생님께서 기술이 친구와 가족, 심지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설명해 주시는 모습을 들었어요. 그들의 미소를 보며 배움은 아이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평생 이어지는 모험이라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어요.
저도 함께 참여해 새로운 것을 배우면서 만나는 모든 분들이 교육이 밝은 미래로 가는 열쇠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었어요. 조금 후 저는 다채로운 책들과 조용한 공부 공간이 있는 현대적인 도서관에 들렀어요. 큰 창가에 앉아 햇살이 쏟아지는 아늑한 한 구석에서 책을 읽으며 페이지가 살랑살랑 넘겨지는 소리 속에 한국의 역사가 스며드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도서관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희망의 상징처럼 느껴졌어요. 지식과 문화가 세대를 거치며 쌓여가는 소중한 보물임을 보여주었고, 사서분께서는 도서관이 젊은 마음에 영감을 주고 배움의 정신을 이어가기 위해 세워졌다고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그 말씀을 듣고 저는 교육의 힘을 더욱 믿게 되었어요. 저녁이 되어 큰 공원에서 열린 행사에도 참석했어요. 가족, 학생, 어르신들이 모여 음악, 춤, 예술의 축제를 즐기고 있었어요. 무대는 밝은 색으로 빛났고 전통 음악과 현대 음악이 어우러져 있었어요. 아이들은 웃고 춤추었으며 어르신들은 자랑스러운 목소리로 과거의 이야기를 나누셨어요. 그 축제는 옛 전통과 새로운 꿈이 어우러진 활기찬 만남의 장이었어요. 저도 지역 주민들과 함께 즐기며 춤을 추고 그들의 즐거운 음악에 귀 기울였어요. 그 순간 저는 주변의 모든 이들과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느꼈어요. 반짝이는 분수대 옆 벤치에 앉아 제 여행을 되돌아보면서 처음 한국에 왔을 때의 수많은 의문과 약간의 의심이 어찌나 변했는지 생각했어요. 한때 어려움으로 알려진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활기차고 생동감 넘치는 곳이 될 수 있었는지 궁금해했었는데 이제는 그 비밀이 사람들의 정신 속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분들의 배움에 대한 사랑, 역사에 대한 존중, 그리고 성장을 향한 결연한 의지가 어려움을 기회로 바꾸어 놓았어요. 저는 한국의 강점이 바로 교육과 문화에 대한 깊은 헌신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이 나라는 용기, 창의력, 그리고 다정함으로 미래에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모든 거리, 학교, 공원에서 사람들은 더 나은 내일을 믿고 있었어요. 이 이야기를 세상에 전할 책임감을 느끼며 한국이 과거에서 일어난 일들을 딛고 희망과 진보에 빛나는 본보기가 된 모습을 다른 이들도 볼 수 있기를 바랐어요. 저녁 하늘 아래 집으로 걸어가면서 저는 한국 사람들처럼 계속해서 배우고 성장하겠다고 스스로 다짐했어요. 그들의 여정은 저에게 열심히 노력하고 밝은 미래가 모두에게 가능하다는 믿음을 심어주었어요. 한국은 단순히 풍부한 역사를 가진 나라가 아니라 매일 새로운 기회와 꿈이 펼쳐지는 곳이었어요. 저는 이 놀라운 나라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기대하며 오늘도 한결 설레는 마음으로 걸어갔어요. 여기까지 오늘의 사연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에 남겨주세요.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